병원을 찾았다. 볶음면. 아우. 그래서. 정밀한 검사를 통해 알아본 그녀의 건강, 과연 어떨까? 환자의 몸 상태는 대사증후군의 상태입니다. 이는 아마도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를 교정하지 않는다면 고혈압, 콩팥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심각한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진단 결과를 들어본 그녀의 소감은 어떨까? 제가 너무 짜게 먹고 식습관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중을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덜 짜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궁금증. 나트륨 중독은 어려서부터 결정된다? 과연 진실일까? 미국의 한 감각센터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나트륨을 선호하는 성향은 어린 시절 소금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아이가 소금에 노출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짠맛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인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짠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미각이 둔해지며 점점 더 짠맛을 원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소금의 맛에 둔화되어 있는 엄마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아이에게 주는 행동은 아이를 나트륨 중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싱겁게 먹여야 되겠어요. 세 번째 궁금증. 나트륨 수치를 낮췄다는 저나트륨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 과연 진실일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의 양은 전체의 40%. 하지만 저나트륨 소금의 경우 일반 소금에 비해 포함된 나트륨의 양이 현저히 낮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는데 함유된 나트륨 양이 적다는 점을 믿고 저나트륨 소금을 많이 먹는 행동은 과연 괜찮은 걸까? 많이 넣게 되죠? 저나트륨 소금은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나트륨 대신에 칼륨이 더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칼륨은 대개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신장질환이 있거나 또는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고칼륨 혈증 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트륨 소금이라고 무분별한 섭취를 하는 것은 금물.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소금 섭취법이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궁금증. 짜게 먹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지장이 없다? 그럴까요? 우리 몸에 섭취되는 나트륨은 물을 마실 때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만 이때 소변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몸속에 있는 칼슘이나 칼륨도 함께 빠져나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섭취되는 나트륨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 번째 궁금증.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 재료만 먹어도 건강에는 무리가 없다?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소금. 전혀 먹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아예 안 먹는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음식의 원재료에도 약 우리가 섭취한 약의 30%, 그다음에 가공조리식품에서 약 30%, 또 부엌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약 40%의 소금이 첨가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소금을 일부러 넣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염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식품들 속에는 모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미 속에는 100g당 나트륨 6mg, 당근 속에도 46mg의 나트륨이, 돼지고기에는 66mg,